자, 오늘 서페이드 12 맨 첫 번째 내용이네요. 챕터 14. 타이틀명이 뭡니까? 전류의 자기작용.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B, 기호로 썼네요. 이름은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B는 기호로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써요. 앞으로 한글로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쓸 일은 극히 없을 겁니다. 기호로 쓸 겁니다. 여기다. 네. 마니필드 자기장 이 이름 무엇입니까 하네요. 얘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뭐라고 볼까요? 전기장. 전기장. 중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는 중력장.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화학 잘하려면 국어 잘하려 했지. 자기장 공부시켜놓고 나중에 전기장 그게 뭔데요 해버리면 안타깝죠.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석의 N극끼리 서로 밀어내고 S극끼리 N극과 S극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을 봤잖아요. 그 현상을 우리는 자기력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석의 N극에서 출발한 자기력 선이 자석의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패곡선을 우리는 자기력 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패곡선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서로 겹치거나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거나 또는 소멸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마치 뭐 등고선이 하는 그런 것처럼 등압선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장의 방향과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를 물을까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 또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나중에 전기장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즉 자기와 전기가 뭐하다? 꽤 닮았죠 하겠다고.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인데 문제는 이 자기력선이 내 눈에 보이는 자기력선입니까? 아니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아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았네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라고요.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하면 나침반의 N극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나침반 N극이 실상 나침반 N극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붉은색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러 붉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크기는 했습니다. 이 자율선이 얼마나 빽빽합니까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석 크게 가까운 쪽은 자율선이 좀 빽빽하고 멀어질수록 그 자율선의 수가 좀 섞는 것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크기는 다른 이름으로 자기력 선의 밀도로 표현하죠. 얼마나 빽빽합니까는 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자속 밀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기력 선속의 밀도 뭐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율선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는 면적을 기호로 S를 할게요. 즉 단위 면적 S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력 선이 빽빽하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하면 선속 파이브로 표현되겠습니다. 기호가 표시됐으면 단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흘러갔으면 1A라고 얘기하는데요. 1웨버라는 자기력 선속이 1제곱미터당 들어오면 이것을 1테슬라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라이스트를 쓰면서 뭐라고 읽는다고? 테슬라. 예, 자기장의 기본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테슬라를 경험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큰 자기장의 세기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또는 밀리가우스보다 밀리가우스에서 좀 더 작은 단위들을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자기장의 단위로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이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자기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테슬라라는 단위만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하겠다고요. 그럼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기장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내신에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기 나오는데요. 네. 중2 내신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고 고등학교 정규 교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 2에 또다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놈의 중2 내용이나 고3 내용이나 똑같아요. 중2 때 열심히 배워놔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장을 표현하는 게 자기력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함이었다 했는데요. 자석의 NN급끼리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미뤄지죠. 네. 그래서 이 자기력성이 서로 겹치거나 뭐 나눠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력성은 이런 표현을 쓰네요.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성이 서로 밀어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청력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N극과 S극 사이는 어떻습니까? 근데 인력이잖아요. 네. N극에서 출발한 자기력성이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끌어당기는 인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다고요. 됐나요? 네. 죄송해요. 너무 크게 하지 마. 네. 근데 이 B 자기장이 오늘 여러분들 타이틀이 뭡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힘의 종류하면서 전기력, 자기력 따로따로 배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 전기장, 자기장 따로따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전류를 연구하고 있는데 옆에 나치판을 보니까 나치판이 딱딱 움직이는 걸 봤어요. 전기를 넣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전기 뛰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전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전류를 흘려주니까 나침판이 움직인다는 것은 나침판의 N극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장이 생겼다는 거. 변했다는 뜻이 되겠죠. 변했다는 거. 기존의 자기장이 있었던 왜 지구도 강한 지구도 하나의 막대 자석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구라는 놈을 생각해 볼 때 지상에서 나침판의 N극은 어느 쪽을 향합니까 하면 지자기의 북극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기력선을 보았을 때 마치 지구가 남극 쪽에 N극이 되어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북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즉 우리 지자기의 북극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자석을 치면 S극이라는 거죠. 그래야 나침판이 어떻게 된다고? 북쪽을 향하게 되겠다고요. 이해했어? 네. 참고로 지구 자기장의 북극과 그리고 지구 자전축의 북극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전축의 북극을 진북극, 자기장의 북극을 자북극을 합니다. 나중에 지구과학을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나침판이라는 놈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죠? 이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어요. 이걸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고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복각이 좀 더 커지죠. 지자기의 북극, 자기장의 북극에 가면 복각이 90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자기성이 들어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쪽에 나침판의 행극들이 모두 다 어느 쪽을 향한다? 북극. 지자기의 북극 쪽을 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석은 지구는 크게 하나의 막대자수 본다면 남극 쪽이 N극, 북극 쪽이 S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의 큰 자석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중심부의 온도로서는 이 자석이 자성을 잃게 되는 온도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이나모 이론이 돼서 외의 움직임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이런 이론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도 뭐하다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고요. I를 쓰면 전류인지 이제 알겠죠? 네. 전류 당연히 기호로 아이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이놈들의 우리는 관심은 전류의 자기장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역시 그 크기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다 써먹어 하는 전류의 자기장의 응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 선성 밀도라고 하고 자기장의 선이 얼마나 빽빽합니까? 자율선이 접선 방향의 나침판 N극이 향하는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향을 크게 전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직선 도선입니다. 원형 도선이고요. 마지막으로 원노선이 여러 번 나오는 솔레노이드를 준비할까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두 번째 페이지가 직선 도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가 원형 도선, 네 번째 페이지가 솔레노이드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겠습니다. 순서 때문입니다. 직선 도선 이렇게 전류를 준비를 해봤네요 했습니다. 자, 이 방향은 모두 다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또는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엄수원과 준비해볼까요? 오른손입니다. 문제 풀 때 왼손을 풀다가는 오답을 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 전류방을 잡아줄게요. 즉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전류방을 잡아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돌아오는 방향이에요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돌아오는 이런 방향이요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북쪽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 이쪽은 서쪽이 될 수 있고 여기 물론 남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놔두면 나침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이쪽에 놔둔 나침반은 어느 쪽을 향한다? 이렇게 접선방이 잡으니까 남쪽을 향하겠죠. 네. 여기 놔둔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이쪽. 예, 동쪽을 향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물론 여기 놔둔 나침반은 북쪽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겠군요. 여기에 놔둔 나침반은 서쪽. 북쪽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자기장의 방향을 화살표를 확실하게 그려주고 알겠습니까? 네. 또는 전류 방향 확실하게 그려주시고 절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다 풀어야지 이래버리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네. 그리고 유차 말하지만 이런 전자기는 절대로 킬러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류에서 깨지면 등록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B는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내신 수준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쇠페이드 12 정도 수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거든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직선 도선에서 얼마 떨어졌습니까? R, 2R 떨어졌습니까? 3R 떨어졌습니까? 하는 거죠. 거리가 기준거리보다 2배 더 멀어지면 2분의 1의 자기장, 기준거리보다 3배 더 멀어지면 3분의 1의 자기장이 되겠다는 거죠. 즉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 세기가 약해질 것은 분명히 자명할 것이겠습니다. 이 직선 도선에서 멀어지면 전류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는데 제곱의 반비례합니까? 거리에 그냥 단순하게 반비례합니까? 하는데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장함에서 점전을 넣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인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지 이런 것들 글자 잘 읽어주시겠고 다음에 전류 세기가 강해질수록 전류의 자기장이 더 강해지겠지요. 알겠습니까? 네. 참고로 이렇게 그린 거는 현재 지구 자기장을 고려한 그림입니까?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전기가 통하기 전에는 이쪽에 북쪽을 북쪽에 있었던 놈들입니다. 그죠? 전류가 넣자마자 중학교 2학년 때는 완전히 동쪽으로 돈다라고 가르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구 자기장이 있다 보니까 약간 동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놈들은 약간 서쪽으로 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딱 한 문제 정도가 아마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지구자기장을 고려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내신 수준에서는 지구자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게 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침반 아래에 도선을 깔아든지 나침반 위에 도선을 깔아든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어? 네. 지구자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침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류가요 이렇게 전류가 올라간다고 할게요. 나침반 위에서 이해됐어요? 되겠나? 그럼 네. 어떻게 할래야 합니다. 전류 잡고 왼쪽 이렇게. 요렇게 돌아지면 나침반이 반시계 방향 돌면서 서쪽을 향할 거다 하겠죠. 네. 이쪽이 북쪽, 서쪽 이렇게 되죠. 말뜻 이해됐어? 네. 근데 만약에 나침반이 이렇게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나침반 뒤에서 흘러요. 전류 잡고 자기 잡으면 이제는 동쪽이죠. 나침반 위에서 흐르면 서쪽이고요. 이해됐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몸으로 푸는 거야. 알겠나? 앞으로 자기장, 전자기 얘기할 때는요. 절대 머릿속으로 해갖고 하면은 오답 나오기 딱 좋아요. 오른손으로 딱 잡고 돌리면서 아 이게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 나침반이 돌아가는 방향 딱 표시도 해주고 알겠어? 네. 자 또는 자기장 방향 이렇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첫 연습부터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근데 이건 중학교 2학년 표시예요. 비례한다는 것은 어떤 비례 상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물리 2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면 별거 없어요. 비례 상수 K를 주는 거예요. 이거 물리 2의 얘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비례상수 K를 줘요. 비례상수 K를 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그럼 실제 값이 얼마니?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장의 단위는 뭡니까 하면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단위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전류 단위 암페어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거리 단위 미터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예. 상수 K는 이런 K 값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한테 굳이 이 상수 K를 외우라고 내가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푸는 세페이 2F에서는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세가 2배, 3배 많아짐에 따라서 전류의 자기장이 2배, 3배 강해지겠네. 중심 도선부터 거리가 2배, 3배 멀어짐에 따라서 자기장 세기는 2분의 1로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겠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직선 도선에 대한 자기장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책에 다 있어요. 오른손 푸는 겁니다. 오른손을 펜 잡고 왼손 이렇게 돌리면 당연히 100% 오답 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궁금한데 이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북쪽인가? 만약에 요 직선 도선의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직선 도선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요? 네. 그럼 전류 잡고 자기장 되면 여기는 전류 잡고 자기장 올라오는 자기장이잖아. 북쪽이에요? 무슨 위쪽이지. 아 위쪽. 북이의 개념이 어딨어. 요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도선이 보고 전류 이쪽에 올라오는 자기장, 좀 내려가는 자기장이 되잖아. 이해해서? 그리고 동상국 방향은 이걸 이렇게 내가 지금 시합을 줘서 그렇지? 아 자기장에 맞아.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좀 뭉쳤어. 뭐예요? 선생님 그럼 또 궁금한 게 한 개 더 있는데 저 K는 X 2 곱하기 곱하 지금 저좀 그렇게 해서 자, 원형 도선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선이 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종이 밑에는 아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원형 도선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겠다고요. 되겠습니까? 네.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하겠네요. 여러분 내신 교재에선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전류를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이렇게 돕니다라고 가르쳐요. 이해했어? 네. 근데 그거나 이제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을 이렇게 감아치면 이해했어? 되겠나? 엄지손가락을 밀어넣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 나침판의 중심부에 다시 이 원형 도선의 중심부에 나침판을 밀어 넣으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잡히겠네요. 그래서 북쪽을 향하겠네요. 근데 전류방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형 도선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반대 방향. 그러면 전류 잡고 자기장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자기장이 나온다는 뜻은 자율성이 나온다는 뜻은 나침판을 여기 놔뒀을 때 나침판 N극은 이제 남쪽을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전류방에 있으면 전류방 잡고 전류방 잡는데 분명히 건전지 F랑 마이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봐야 되는 거예요. 쌤
아니 교재에서 이렇게 전류 잡고 장장 이렇게 돌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반대로 그렇게 가시냐 뭐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은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준비를 시키면 하겠습니다. 원형 도선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겹쳐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면 솔레노이드라는 겁니다. 이건 코일이라는 걸 쓰기도 하겠습니다.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전류 표시도 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헷갈리지 마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전류 잡으면 이쪽은 이렇게 될 거지. 네. 이해되겠어? 그럼 되겠어? 코일을 어느 방향으로 감아놨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솔레노이드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면 내 손가락을 전류 가는 방향으로 감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잖아. 네, 똑같네요. 원형도선 여러 개가 있는 게 솔레노이드인데 어차피 원형도선 한 개에서 작용하는 거나 여러 개가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전류 방향을 잡고 자기장 잡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똑같이 해놓은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전류 방향 감아지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펴면 자기역선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기역선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석을 볼 때 여기가 N극의 역할을 했거든 하겠습니다. 이 자기역선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S극의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서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죠. 똑같네. 즉 솔레노이드는 마치 하나의 자석. 막대 자석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아 근데 솔레노이드가 약간 전자석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중에 전자석이에요, 그래. 솔레노이드 전자석이 불러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강자성체 같은 것들 밀어 넣으면서, 즉 연철 같은 것들 밀어 넣으면서 좀 더 강한 자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 아래 거는 오른쪽으로 나가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렀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예, 여기가 N고 이쪽이 S. NS. 단순히 이런 식으로 나가서 S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네. 빨리 정리하세요. 네. 자, 역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선 거리 R의 반비라고 전류세기에 비례합니다 하겠습니다. 전류세기 I가 흘러간 전류세기 I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R은 뭘까요? 아는 그 원형 도선 몰라요. 예, 여기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 R이죠. 그래서 네. 원형 도선의 반지름 R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류의 세기가 I만큼 흘렀어. 반지름 R을 통해서. 근데 또 다른 도선은 반지름이 2R을 가지면서 이렇게 흘렀다면 중심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파란 도선에 의한 게 2배 더 강하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똑같은 전류세기의 I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반지름이 2배 차이 난다는 것은 자기장의 영향은 2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반지름 3R 되면 3분의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같은 방향의 전류 방향인지 반대 방향의 전류인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지금처럼 시계 방향 이렇게 갑니다. 오늘 시계 방향 하면 전류 잡고 자기가 밀어 넣는 방향이 되겠는데
만약에 반시계 방향 이렇게 전류가 된다면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좀 궁금한데 한 개는 근데 진짜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이쪽으로 흐르고 한 개는 이쪽으로 흐르면 똑같이 둘이서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쇄되는 거죠. 상처리요? 상쇄. 아, 상쇄돼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되는. 실제로 그래서 합성된 자기장이 0이 되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저쪽 정면에 치우면서 여러 가지 K와 K를 소개할 거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고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야, 이게 비례상수 K'을 던지는 거죠. 비례상수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로선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숫자예요. 맞아요. 그럼 솔레니움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솔레니움의 자기장의 세기는 N, I로 표시됩니다. I가 당연히 전류세기죠. 그럼 여기서 N은 뭘까요? 질량은 아니고 N은 넘버 횟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솔레니움을 한 번 이렇게 감았잖아요. 거기다 또 한 번 똑같은 방을 감았어. 그러면 자기장 세기는 당연히 2배 되겠죠. 아 감은 테스트. 됐어요?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감으면 당연히 전류방은 똑같은데 전류수이 똑같은데 그럼 전류가 자기장 세기는 2배, 3배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몇 번 감았어요 하는 감원수 n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냥 코일 감원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 1m 당 감원수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1m에 100번 감은 놈과 2m에 150번 감은 놈이 있었다면 1m가 더 강하게. 이제 1m에 100번 감은 게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얼마나 촘촘하게 감을 수 있었습니까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해했어? 네. 역시 마찬가지 고3이었다면 뭐가 필요하다? K. 비례상수 K 제곱하면 넣겠습니다. K 제곱하는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렇게 실제 값을 직접 구해서 계산하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냥 대수관계의 문제라든지 전류세가 2배, 3배 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이슈가 되는 거야. 정리? 조금 한번 할게요. 조금 더 기다려. 10분 정도면 끝나. 네. 왜? 너무 어려워? 육학에 비하면 기쁨이죠. 자, 여기서 솔레노이드는 안이 비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휴지심 같은 데다가 코일을 여러 번 이렇게 감는 거예요. 나치판의 앵글을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저거랑 똑같다 했잖아요. 예, 나치판을 놓으면 나치판 앵글은 이쪽 방향을 가게 됩니다. 나치판 앵글을 놓으면 자기선 접선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놔두면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여기다 놔두면 역시 이렇게 되겠죠. 저랑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 안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전류반은 이쪽이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쪽이죠. 우리가 자기역선이 하나의 폐곡선이었잖아. 네. N에서 출발해서 S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럼 여기쪽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역선이 첩선 방향으로 여기 있는 건 모두 다 왼쪽 방향이고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잡았을 때 모두 왼쪽 방향 모두 서쪽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쌤 기본적으로 자석을 보면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자기역선이 나온 N극에서 출발해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 S에서 N 아니니? 이 방향 맞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이 자석을 한통 쪼개봤습니다. 또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N극
여기 S극이 있는 요런 N극만 있는 S극만 있는 요런 자석으로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NS. NS입니다. 그럼 여기 자극성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런 방향이 자극성이 형성되겠죠. 이거가 같죠. 말도 알겠어? 네. 그래서 자기력선 NSS야. 이건 자석 외부에서 얘기해요. 자석 외부에서. 말도 알겠어? 네. 내부는 아니라고요. 알겠나? 네. 정리해라. 선생님 그런데 저그 솔레노이드 법칙에서 그 D는 K 프라임 프라임 넘버 I 이렇게 되는데 막대 자석을 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막대 자석에다가 또 솔리드 커일을 하고 네, 그러면 공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공식이잖아. 아,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식은 당연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얘기해요. 감시. 전류에서 자기장이 이만큼 생겨. 그럼 주변의 자기장과는 어떻게 할래? 백합을 내면 되는 거죠. 무관한 거네요. 다른.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 다르지. 자석이 더 강하면 자석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이겠고. 자, 대체로 이 크기를 보니까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어디다 써먹어 하네요. 당연히 전자석이죠. 일반적인 연구 자석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도 있겠고, 또한 중요한 거, 내가 이 전류를 차단하면서 자석을 없애버린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전자석을 이용해서 철만 싹 끌어당겼어. 나머지 알루미늄에 이런 것들 놔두고, 그리고 전류 끊으면 철만 분리가 가능하죠. 연구 자석에서는 그거 뗄 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분리수거할 때 좋겠네요. 정해라.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그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합성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자 하는 거예요. 1A의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가는 가도선과 2A의 전류가 역시 같은 방향 위로 올라가는 이런 두 직선 도선 준비해봤습니다. 색깔을 내가 사용하는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그럼 가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네요. 우리가 뭐 배운 거 전류 잡고 자기장을 적으면 되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칠판 뚫고 나오잖아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표현합니다. 칠판 뚫고 나오는 걸 이렇게 점 찍어줍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하면 화살촉에 칠판 뚫고 나오는 화살촉 앞을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전류 잡고 자기장 봤을 때 칠판 뚫고 내려가는 방향이죠. 네. 내려가는 걸 이렇게 X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건 화살의 그 깃대가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보는데 3구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직선으로서 멀어지는 상황인데 내려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X 크기 조금 작게 했어요. 왜요? 좀 더 약하니까. 네, 전류의 자기장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약하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나아도선 전류 잡고 자기장 잡으시죠. 1구에서는 올라옵니다. 2구역에서는 역시 올라옵니다. 3구에서는 내려오고.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1, 3구역은 두 도선에 대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에요. 합성해서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서 제로가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비가 1대 2가 되니까 거리비가 R 대 2R 되는 요 라인 따라서 B 토탈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라인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거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먼저 던져 놓은 뒤에 요 합성 자기장의
제로가 되는 영역을 찾았는데요. 결국엔 1대2로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는 내분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도 얼마든지 성립하는데요. 이쪽으로 1A 흐르고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모르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거리비가 R 대 3R 되는 여기서 합성되는 자기장이 제로가 된대라고 하겠습니다. 1대 3으로 내분하는 여기가 합성 자기장이 0이 됩니다. 3A. 예, 이쪽 같은 방향으로 3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역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해서? 네. 그렇다면 가도선이 1A였습니다. 위로 흘러가고 있고요. 가도선을 봤는데요. 가도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2A가 흘러간다고 해봅시다. 예, 역시 1A에 의한 전류 자기장, 전류 잡고 자기장은 여기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고 있죠. 2A 전류 잡으니까 이쪽은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역 1, 2, 3구역에서 2구역은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3구역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거리도 가깝고 전류 세기도 강해요. 얘는 거리가 멀고 전류 세기도 약해서 여기는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역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 그리고 전류 세기의 비례합니다. 전류비가 1대2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리가 R 대 거리가 2R 되는 1대2로 외분하는 여기서 비토탈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 그 역도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1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 거리비가 R 대 4R 정도 해볼까? 4R 되는 요런 정도의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된대요 하겠습니다. 여기가 비토탈이 제로가 된대. 그렇다면 이건 전류방의 반대가 되겠고 거리비가 1대 4니까 1A 4A. 1A의 4A가 반대로 흘러가구나 이런 생각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 경우 어떨까요? 가도선이 1A로 전류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라도선은 2A로 직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 2, 3, 4분면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내가 색깔을 자꾸 다르게 쓰고 있는 이유 이해되겠어? 네. 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그지? 그래서 가도선은 흰색을 썼고요. 나도선 노란색을 썼습니다. 알겠나? 네. 역시 가도선 전류 잡고 자기 잡으니까 이쪽은 올라오는 자기장이 여기는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라도선 물어볼까요? 라도선 2A 전류 잡고 자기 잡으면 이쪽으로 올라오고 여기는 내려갑니다. 2, 4 국면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합성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전류가 1A, 전류가 2A, 결국엔 거리가 R 떨어졌으면 2R 떨어진 요 지점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즉 Y 꼴 EX의 요 선 따라 B 토탈 값이 얼마 된다? 제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만약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면 2, 4, 4,3분면에서 각각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 이해됐어? 네. 역도 얼마든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형 도선 여러 개 던져주고 합성된 자기장을 생각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을 합성하는 그런 문제들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기본 개념은 전류 잡고 자기장 잡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네. 이 간단한 기본 개념 갖고 문제의 난이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즉 고3 분리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나? 네. 그때는 상수 K, K 프라임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계산되는 그리고 직선도선, 원형도선 합성하고 짜글짜글 볶아내는 거라고요. 알겠나? 네. 방향 꼭 신경 써서 문제 풀 때 표시해주고 기왕이면 색깔 달리해갖고 즉 A 도선과 B 도선의 자기장을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훨씬 공부하는데
시각적인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물론 대부분 연필 하나만 갖고 쓸 거지만은. 아니죠. 자, 정리하시고 문제 시작.